다음으로 그 부산대학교 교수이시고 전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자문위원이신 문학박사학위까지 합니다. 예. 김성진 교수님께서 정견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대 전 인문대학장이고 지금 현재 현직 교수인 부산대 김성진 교수입니다. 저기 첫 번째 나오는 사진은 제가 1985년도에 결혼식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교육도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 그래서 학생들과 교사가 한마음이 되는 이런 교육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죽음 부르는 부산 교육행정. 조금 아까 하윤수 총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희망을 주는 교육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지금 요 졸업을 앞둔 고3 학생이 교육청 직원 그리고 이런 분들이 죽었습니다. 잘못된 교육행정 때문에. 우리 유족의 아픔은 여전한데 교육감은 시험 때문인지 아니면은 내년의 선거 때문인지 학생들을 찾아 만나고 있습니다. 입시 앞둔 고3 학생들에게 꿈을 응원한답니다. 저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옛말에 삼인행의 필유 아사원이라고 합니다. 세 사람이 가면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그런 스승들을 만나게 됩니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리고 교육감은 그런 교육을 바로 잡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교육 과정을 통해서 네 분의 선생님들을 기억합니다. 부정적인 분, 긍정적인 분. 이제는 다 떠났지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를 썼습니다. 시의 제목은 촛불이었습니다. 시와에 시를 써서 하라는 그 시와를 제출했는데 선생님께서 어디서 뺏겼냐? 그래서 제가 쓴 거다라고 하는데 이 고아원 새끼가 또 거짓말하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를 때렸습니다. 제가 만든 시 때문에 제가 선생님으로부터 맞았던 것입니다. 제가 12년 만에 다시 부산으로 와서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1973년 3월에 경남고 기획과에 입학을 했는데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2년 만에 만난 제 어머니를 불러서 김성진이 대학에 간다면 내 손으로 장을 찢겠다. 제 어머니께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여전히 이 잘못된 교육처럼 잘못된 교육 행정처럼 어쩌면 교육 현장에서 많은 학생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희망과 사랑입니다. 그런 희망을 주는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경남공고 기획과에 다닐 때에 저에게 늘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졸업한 지 수십 년이 지나도 제 이름을 기억하는 그런 분이 나중에는 제 아내하고 만나기 위해서 상담을 하러 갔을 때 김성진 그 친구 장래가 있으니까 그냥 결혼해라.
이렇게 권하기까지 한 스승이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부산의 전문가 제 선생님입니다. 그분은 제가 쓴 시를 살짝 고쳐서 진학지에 싣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노래 가사를 경남공고 응원가로 채택을 했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진정 우리 선생님인가? 희망을 주는 선생님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교육은 자학적이고 좌편향된 역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부산 해협 앞바다에서의 남북한 해전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선전포고를 한 그런 반역도당에게 좋은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미화를 합니다.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주 4.3 불량이 상자에 대한 재심단을 촉구한다. 복도사령관, 인민군, 살인망할범, 탈옥범, 사형수 이런 사람들을 대한민국 교육에서 좋은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라고 미화를 합니다. 이것은 외국을 넘어서 역사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역사를 파괴하는 행위가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반동성애 학생들의 건강 그리고 생명보존이 최고 인권입니다. 그런데 부산교육청을 비롯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인권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반대 부딪히니까 학생 인권 조례 제정할 생각이 없다. 결국에는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입니다. 지금 고교 학점제가 내년에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얘기를 하는데 내년엔 2022년도에는 대통령 선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20년에 교육과정 개편이 있습니다. 교육과정 개편의 가장 핵심은 고교 학점제입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이유 하나로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학부모들도 반대하고 심지어는 전교조까지 반대합니다. 이런 것을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강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며 이해찬식의 열린 교육 2세대가 탄생하게 될 위험에 처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잘못된 교육 정책은 확실하게 바로 잡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잘못은 무조건 인류대학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 생각을 고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좋은 대학을 나와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이 환상을 깨야 됩니다. 어떻게 깰 것입니까? 그래도 최소한도 특성화 고등학교는 제대로 만들어 놓고 미래를 희망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된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하는 서서울 생활과학고등학교 방문해서 실상을 봤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야 할 사립형 자율형 사립고구나. 이건 사립입니다. 자기 사비를 들어서 이렇게 특성화를 잘 하고 있는데 과연 부산은 어떠합니까? 부산에는 여러 가지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는데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정보가 차단되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대로 정보를 파악해서 희망을 주는 교육을 하겠다. 이것이 제가 부산 시민을 향해서 드리는 약속입니다.
성실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학생들을 이끌 수 있도록 그런 교육 풍토를 만들고 잘못된 왜곡된 역사를 파괴하는 이런 교육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겠다. 이것이 제가 부산 시민께 드리는 최고의 약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선생님 내려가셔도